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정형외과 어깨를 담당하고 있는 노규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수술하는 방법과 안 하는 방법 중에 먼저 수술 안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어떻게 환자분들 치료 방법 해주고 계시는지. 일단은 석회와 건염이 왔었을 때 제가 좋아하는 3대 치료법이 있거든요. 네. 일단은 첫 번째 염증을 일단 해결해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염증이 좋아지면 힘줄 안에 들어있는 석회에 포커싱을 해서 석회를 좀 줄여줘야 돼요. 네. 세 번째는 힘줄 자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예, 좋네요. 그 3단계에 대한 치료를 해야 되는데 네. 일단 염증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음이 편할 수도 있는데 네. 왜냐면 처음에 왔을 때보다는 확 네, 좋아지니까. 네, 맞아요. 근데 문제는 돌아간 다음에 다시 증상이 재발됐었을 때 이분들이 돌을 들고 오시는 거죠. 좋아졌다 그러면 다시 돌이 있어요. 계속 있어요. 맞아요. 교수님 어떻게 된 거야? 이 돌을 빨리 없애주셔서 환자들은 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에 대한 1단계 치료를 하면서 저희는 돌에 대한 치료를 살짝 미리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힘줄까지 좋아져야지 이 근본적인 모든 것들이 다 치료의 완성이 된다는 거를 미리 설계를 생각하고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주사는 어떤 거 쓰시나요? 주사는 급성기인 경우에는 스테로이드가 같이 네. 들어가야죠. 네. 물론 이제 여기 건강TV에서도 벌써 얘기했지만 너무 많이 사용되거나 양이 많아지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강력한 진통 소염제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단은 양을 좀 줄이더라도 스테로이드가 좀 들어가서 염증이 좀 컨트롤이 된 다음에 나아갈 길을 같이 찾아봅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석회가 그 증상이 좋아지는 시기 동안 바로 사라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교수님은 이미 증상이 약간 나아지신 그 상태에 대해서 이 석회를 없애는 적극적인 치료 단계로 가시는지요? 아니면 이제 증상이 좋아졌으니까 경과 관찰하는 쪽으로 가시는지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염증 조절이 만일에 성공을 이루었다. 네. 일단은 그 재활 치료나 뭐 여러 가지 보존적 치료를 약간은 수동적으로 합니다. 약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예. 일단 염증이 좋아졌기 때문에 환자의 만족도가 있는데 석회를 없애기 위해서 어떤 시술을 가해줬을 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염증이 또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근데 만일의 경우 염증 치료를 했는데 염증 치료가 완전히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환자와 동의하에 주사 치료를 더 추가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힘줄 안에다가 석회를 녹이거나 아니면 니들링이라 해서 바늘로 이렇게 구멍을 좀 뚫어서 석회를 좀 제거한다든지 하는 시술을 통해서 환자들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 통증 조절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시술까지 했는데 주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주사 기운이 어느 정도 있었을 때 충격파 치료 같은 것도 해서 좀 더 석회를 좀 빼낸데 적극적으로 하자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석회를 없애겠다고 만약 결정을 하시면 하시는 방법이 주로 주사를 이용해 초음파 보면서 제거하는 시술 그리고 거기에 더하기 체외 충격파 치료 이렇게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네네. 근데 이제 충격파는 아시겠지만 좋은 충격을 가하는 거니까 돌을 깨거나 하는데 효과적으로 돼 있고 하긴 하지만 염증이나 통증을 이렇게 유발시키는 오히려 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담당 주治의사 선생님들이 약간 통증 조절을 하면서 수능도를 높여가면서 하면은 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외 충격파가 석회성 건염 질환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충격파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 프루브에 따라서 그다음에 에너지에 나가는 면적이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 타입이라 그래서 집중형이 있고 방사형 타입이 있는데 논문에 의하면은 방사형 타입은 별로 효과가 없고 그다음에 포커스 타입 집중형으로 있는 거는 석회화 건염에는 효과가 있는 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가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 수술을 권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예전에는 그래도 수술적 치료를 좀 했었었는데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석회가 제거되어 있지만 석회로 인해서 생기는 염증 세포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지금 힘줄에 석회가 제거됐다 하더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한참 동안은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치료 결과의 만족도가 많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응급실에 와서 정말 심해서 팔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그렇게 극심한 통증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아주 그런 분들이 아주 있거든요. 극소수로.
그런 분들에 있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해드리고요. 월요일 날 환자가 왔는데 그러면 수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한번 수술을 하시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 대신 하기 전에 너무 통증이 심하니까 주사를 한번 맞으시죠. 그래서 주사를 맞고서는 환자분이 이제 외래로 오셔갖고 교수님 꼭 수술을 해야 되나요? 안 했으면 좋겠.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그래서 미리 이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주사 한번 해주면서 꼭 수술을 아직도 원하시나 이렇게 물어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수술을 강하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예, 저는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게 저도 예전에는 수술을 조금 했는데 지금은 아마 1년에 한 개씩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수술의 결과는 좋아요. 속회성 관념은 잘 하시면 아주 좋거든요. 그래서 수술하는 의사 입장에서 괜찮은데 막상 또 들어가서 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너무 이렇게 과해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석회는 자연 경과가 좋다고 볼 수가 있다면 있는데 그걸 없애겠다고 정상 힘줄을 막 이렇게 쉐이빙을 하다 보면 이게 무슨 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 부분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다음에 또 막상 수술이라고 하면 환자분들은 석회를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할 거라고 상상하시겠지만 수술을 하는 기술적인 면에서는 그 석회를 완벽하게 보고 제거할 수는 없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환자들한테 수술 들어가기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려야 그렇습니다. 되는데 그게 석회가 딱 띄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가 메인 주연이 있고 이게 흩어져 있는 조연들이 있는데 그 주 원인이 되는 대부분에 있는 석회를 제거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그냥 내비뒀을 때 저절로 추가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석회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원인이 되는 그 메인 석회는 제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수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환자한테 이제 석회 때문에 수술하시는 거예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수술 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석회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럼 환자분들이 이렇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그런 것들 제가 몇 번 경험하고 저는 이제 비술적인 치료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석회 사이즈 지금 말씀하신 이것도 어떻게 뭐 치료 방법을 결정하신 데 영향을 이렇게 미치나요? 예전에는 그런 사이즈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는데 수술을 하거나 하는 거는 기준으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이제 환자분들이 그 수치를 되게 자랑스러워하세요. 2cm세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제일 큰가요?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사이즈를 얘기를 해드리거든요. 그러면 또 부작용은 뭐냐면 그 다음에 했을 때 재주세요. 줄었나 재주세요. 막 이런 경우도 있어갖고 열심히 한 사이즈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힘줄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근육 운동도 하고 그러면 사이즈가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이렇게 반 농담 삼아서 얘기도 드리고 그 석회가 점점 없어지는 거 봐서는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서 이렇게 부추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인 설명이라든지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석회성 건염뿐만 아니라 이제 어깨 건강을 위해서 교수님께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어깨 건강을 위한 팁을 한 가지 짧게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깨 관절 범위가 자꾸 오그라드는 것 자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십견이라고 그러는데 오십견뿐만 아니라 관절 구축이 됐었을 때 그것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염증을 없애주는 여러 가지 치료도 좋지만 나빠지는 걸 방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빠지는 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제가 생각에는 관절 범위를 충분히 넓히기 위한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어깨 충돌, 아까 말한 힘줄이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은 옷을 벗을 때 이렇게 팔을 위로 돌리는 그 동작과 여자분들이 이렇게 뒤로 브래지어 차거나 하는 동작 그 두 가지가 어깨 충돌을 일으키는 제일 중요한 동작이기 때문에 옷을 벗고 속옷을 입는다든지 하는 동작들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상생활에서 할 때 어깨가 특별히 병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하긴 하되 조심해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 스트레칭이 중요하긴 한데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 운동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어깨 힘줄이 뼈에 가서 붙어 있기 때문에 힘줄과 뼈의 상관관계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또 많이 있으신데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이 힘줄이 잡아 당기고 했었을 때 뼈가 약해지거나 그러면은 근육 자체도 약해지지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골다공증 치료도 하고 그러는데 비타민 D가 힘줄이나 근육에도 좋은 것뿐만 아니라 뼈에도 좋기 때문에 영양제라고 생각하시고 비타민 D 주사나 약물 복용을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관절 스트레칭 운동 열심히 하시면 어깨에 필요한 영양제 및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저희 시즌 2 영상의 마지막 촬영이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명의 초대석 컨셉으로 했는데 어떠셨습니까? 전 개인적으로 많이 배웠고요. 이제 시청자분들도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은 배움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희가 각적 정확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보았는데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시즌 3 내년에 좋고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